자, 이제 진행하실까요? 저도 소리를 죽여놓겠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음, 제가 줌으로는 토론회 말고 강연은 딱 한 번 해봤는데요. 그때도 전 강의실에서 했었어요. 강의실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강의를 2시간 했는데 거의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하고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 그 이후로는 줌 강의하자 그러면 무조건 이제 안 했었거든요. 저는 대면만 한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게 이렇게 되니 이거 앞에 이거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면 준비물하고 이런 거? 일단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예, 우리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강의장에서 첫 시간에 수강생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수강생이고 그런 역할을 해서 진짜 강의처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일날 당황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안녕하세요. 강사 아무개입니다. 이호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8주간 뭐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강의를 실제로 하는 것처럼 멘트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요. 네네. 그렇게는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지금 해보셔야 당일날 그 좀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 수강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을 굉장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안내하는 거니까 예? 한번 해보시고 제가 피드백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어, 앞에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예, 앞에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하면은 슬라이드를 좀 바꿔주세요. 레오쌤 아셨죠? 음, 일단 그냥 해볼게요. 네, 해보시겠어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음, 아마 제가 11일 날 가기 전에는 뭐 제가 아마 거의 원고를 써갈 거예요. 워드로 쭉 써서 이렇게 이제 가서 연습을 하고 갈 건데, 그게 아마 지금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안 했었어 가지고,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 네. 아니, 그냥 편하게 한번, 그러니까 해- 저는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면 음, 되게 그게 안 편해요. 그,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음,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워낙 이게 차이가 커가지고, 음. 음,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세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네. 음, 어, 네. 안녕하세요. 예.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음, 저희 이 자리는 이제 남양주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자격 과정입니다. 어,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호승이라고 하고요. 호칭이 여러 가지로 애매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영어 이름을 가끔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고들 하는데, 제 영어 이름은 레오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를 부르실 일이 있으시면 이호승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호승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레오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 CCA라고 이제 커피 크리틱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커피 비평가 협회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브루잉 마스터 교육을 받았고, 로스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CCA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너 과정, 이거 지난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 CCA에서 하는 트레이너 과정까지 이제 마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제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 아주 자기소개 같은 걸 잠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돌고 나면 이 준비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가 이제 다들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9분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교육 신청을 20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이 오픈되고 굉장히 빨리들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인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건데, 혹시, 바리스타 이 학습을 하는 이유 같은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각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사전 설문지에서 이거 미리 받고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될 거고. 제가 단톡방에 이제 그 고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준비물로는 린넨 한 장과 행주 석 장, 그리고 앞치마, 그리고 교재로는 이제 저희가 그 이유 있는 바리스타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그 린넨과 행주가 어디에 쓰일지는 이따가 제가 그 에스프레소 기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는 항상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커피를 만드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항상 어디든 가시면 모든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은 앞치마를 하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도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앞치마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그 바리스타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교재에 있는 이유 있는 바리스타 1장에서 6장 사이를 읽으시면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것들이 있을 거고요. 필기 평가는 6주차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 과정이 총 8주로 예상되어 있는데 6주차에 시험을 보는 이유를 혹시 뭐 짐작되는 게 있으십니까? 재시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 안 되시면 한 번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쨌든 이 자격시험을 따실 수 있도록 필기시험도 재시험의 과정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6주차에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혹시 그때 통과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8주차에 한 번 더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기평가도 역시 8주차에 하는 게 아니고 7주차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평가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어진 10분의 시간 동안 에스프레소 2잔과 카푸치노 2잔을 만드셔야 되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동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모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기평가도 마지막 주차에 안 하는 이유가 7주차에 한번 해보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다 7주차에 통과를 하실 거지만 혹시 뭐 작은 실수로 인해서 안 되는 분이 계실까 봐 8주차에 한 번 더 실시를 해서 여기 계신 9분이 모두 그 자격증을 다 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 배점 비율은 뭐 저희 협회와 남양주시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요. 배점은 이제 필기가 30%, 실기가 40%, 수행이 30%가 있고요. 출석은 시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을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8주 중에 2회를 빠지시는 것까지는 기준선은 넘어가는 거나 3회를 결석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출석은 반드시 6회 이상 이렇게 해주셔야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 자격시험 신청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시험 전에 따로 또 별도로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화요일에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커피를 내리고, 원두를 사용을 하고, 그,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한 우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는 고지 드린 대로 별도로 이제 10만 원씩을 아래 보여드리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다시 이 계좌번호하고는 다시 한번 고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커피 비평가 협회에서는, 운영하는 자격증은 커피와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로스트와 바리스타, 테이스터, 그다음에 브루잉 마스터, 라떼 아트, 와인 테이스터,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바리스타라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하시게 될 거고, 8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행, 이런 것들을 함께 연습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저희 앞에 이제 뭐 그 로스트도 있었고 테이스트도 있었는데 커피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뭐 잘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왼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있고 생두 품질 감별사가 있고 로스트가 있고 테이스트가 있고 바리스타가 있고 카페 오너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보시면 재배자는 실제로 이제 커피를 기르고 재배해서 생두를 생산해내는 과정까지를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우리가 아시아나 남미 쪽에 가면 주로 이제 큰 커피 농장들이 있고 그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에서부터 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개발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전 세계에 있는 커피 농장들을 다니시면서 실제로 이제 그 농장에서 나오는 커피의 품질과 여러 가지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서 상품화할 수 있는 커피 그리고 이제 이게 유통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커피를 선별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 뭐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저희 이제 그 협회를 맡고 계신 그 박영순 회장님이신데요. 직접 이렇게 그 남미와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의 오지를 다니시면서 여러 농장들과 네트워크를 맺으시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피를 원두를 이제 수입해 올 수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직접 이제 핸들링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뭐 제가 이분을 쫓아서 커피 헌터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힘든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 사진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다음에 이제 생두 품질 감별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Q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엑스에서 하는 커피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간혹 큰 커피 부스에서 이제 잔에다가 저렇게 간 원두와 찬물을 부어서 저 숟가락으로 이제 커피를 떠서 맛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원두의 품질이 어떤지를 감별을 하는데 저희 커피 비평가 협회에서는 현지에서 그러니까 유통되는 현지에서 저 작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두 품질을 감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피 헌터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개발자들이 현지에 가서 이제 생산된 그 생두를 그 자리에서 로스팅을 해서 이,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품질이 상품화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에 있나 없나를 이제 검사를 하실 때 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 생기는 거는 그 로스트나 이쪽 바리스타들이 충분히 이제 감별을 할 수 있어서 저희 협회에서는 좀 이쪽을 많이 강조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코엑스에서 하는 그 커피 박람회 같은 그 데를 가보시거나 그 유통사에서 가끔 이런 그 커핑 테스트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생두를 구입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신청해서 가보시면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앞으로 이 계신 분들께서 이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가져온 생두를 그 열을 가해서 이제 우리가 볶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커피를 볶아서 커피로 내리기 전 단계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격증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사실은 뭐 커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계기는 이 로스팅이라는 걸 배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만 배우고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이럴 때는 뭐 그 커피 맛의 차이를 아주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이 로스팅이라는 걸 하면서 아 정말 커피의 맛이 다양하구나. 똑같은 원두를 볶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분야에 좀 흥미를 가지게 됐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커피에 음, 녹여져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저는 뭐 이렇게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찍부터 와인을 좀 마시기 시작했고, 와인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맛. 전 세계에 보면 지금 브랜드만 3만 개가 넘는 종류의 와인이 있다고 하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와인이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와인을 맛을 좀 보려면 한 병, 두 병까지 맛을 좀 신경 써서 보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맛에 대한 기억이 전혀 사라지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와인 테이스터나 소믈리에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별로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야 맛에 더 예민해지고 취하기 전에 끝까지 남아서 와인의 맛을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와인은 이제 즐기는 사람으로 남기로 했고요. 커피는 이게 좀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거나 이런 제가 정신을 잃을 상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탐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커피 테이스터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그 커피 맛을 보고 그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표현하는 커피 맛을 보고 이런 걸 관능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감을 다 활용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관능 테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혀끝으로 느끼는 맛만 보는 게 아니고 향과 맛과 혀에 느껴지는 촉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이 테이스트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좀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지만 나름 또 의미가 있고 재밌는 과정이고요. 이 지금 PPT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테이스팅 휠이라고 해서
그 SCA라고 하는 전 세계 커피 비평가 협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테이스팅 휠이고요. 한 잔의 커피 속에 숨어 있는 맛이 250여 가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900개가 넘는 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 맛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사람들의 표현을 좀그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테스팅 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맛있는 커피와 맛없는 커피를 어떻게 좀 맛없는 커피? 뭐그 상한 커피가 아니면 그런 커피는 없을 것 같고요. 커피의 맛을 좀 구별하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표현을 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휠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은 양이 나오는 에스프레소도 만든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바리스타를 배우면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제가 저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내려주시고, 똑같은 과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한 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이제, 그, 좀 호기심이나 이런 게 더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한 건데, 저 선생님이 뽑아주신 그 첫 번째 마신 에스프레소는 제가 아마 거의, 어, 태어나서 에스프레소를 그 전에 뭐 10번을 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런 맛이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느끼게 해줬던, 음, 그런 신선한 충격이었었고요. 아, 그래서 이 분야가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바리스타 영역인데요. 그 바리스타의 사전적 의미는 커피 원두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한 잔에 완성된 커피 음료를 만드는 직업이 이렇게 이제 어, 일상적으로 이제 직업을 분류할 때 그렇게 쓰고 있고요. 사전적 의미는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텐더와 바리스타가 이제 뭐 보통 그 위스키나 이런 칵테일을 파는 곳과 커피를 파는 곳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뭐 근원적인 의미는 이제 같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바리스타나 바텐더를 생각하면 그 커피나 술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야기라는 거에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 커피점에서 또 특히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이제 커피를 내려주면서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스타벅스가 처음 이제 미국에서 생겼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그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과 거기에 휴식을 취하러 온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커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하와드 슐츠가 정말로 자기가 꿈꿨던 그런 곳을 만든 건데 워낙 이제 프랜차이즈가 늘고 뭐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감당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커피를 그냥 뽑아서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이 커피라고 하는 분야가 그 메가 프랜차이즈 중심에서 좀 스페셜티 시장으로 가게 되면 바리스타라고 하는 사람들과 고객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리스타는 원두가 지닌 긍정적인 특성이 잘 표현되도록 적정 수율에 맞게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수율이 커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수율이라는 얘기는 그 반도체 공장에서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수율을 맞추느냐. 그게 이제 만들어냈을 때 이제 그 제조업에서 쓰는 거는 이제 불량품이나 이제 뭐 좋은품이 나온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커피에서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체에서 물을 넣어서 얼마만큼 적절한 커피를 가장 맛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액체를 뽑아내느냐.
하는 거가 이제 수율이 되겠고, 그 수율을 맞추는 게 바리스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8주 동안 함께 이제 주에 한 번씩 3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결국 바리스타라고 하는 거는, 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이제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커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잠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라고 하는 이 작물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커피 나무를 보거나 이런 적은 뭐 대부분의 사람이 없을 거고요. 하남, 고창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배우시고 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서 이제 예약을 하셔가지고 커피 농장을 한번 견학을 가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걸 좀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 끝날 때쯤 그런 데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하시면 그런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커피라고 하는 애를 이제 열매를 아마 빨간 열매들은 방송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쫙 잘라서 보면 커피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껍데기가 아웃스킨이고 그 씨와 우리가 먹는 씨와 그 아웃스킨 사이에 펄프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치먼트, 실버스킨, 그린빈 이렇게 돼 있고 이 그린빈 그러니까 그 씨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나선형처럼 저렇게 이제 센터컷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두를 사오게 되면 그 생두는 이제 아웃스킨과 펄프를 벗겨내고 파치먼트 상태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가공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 뭐 굳이 그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찍 시험에 통과하시고 어,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때 가서 좀 재밌게 또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오른쪽과 같은 이게 이제 그 건조하기 전에 이제 씨를 막 그 받았을 때 상태고요. 이 커피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그 파치먼트 상태로 이제 커피를 심어서 묘판이나 우리나라 모처럼 그 폴리백에 이제 심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얘들이 이렇게 이제 그, 그 줄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10주가 되면 떡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떡잎이 나오고 그걸 다시 이제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되면 얘가 이제 30에서 50cm 정도로 자라게 되고 그 묘목을 이제 가지고 와서 농장에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4년이 되면 커피는 첫 수확이 가능하고요. 4년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매년 이제 열매를 딸 수 있게 되고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 꽃이 이렇게 피고 그 꽃이 지면 이제 초록색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서 빨갛게 익으면 이제 그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어, 오른쪽에서부터 한 3번째 단계부터가 수확의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열매를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속에 있는 까지 벗겨내고 받침하는 상태의 씨앗부터 가져와서 이제 커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이 식물로서의 커피, 나무로서의 커피로 보면 이게 이제 꼭두선이과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종속 과목 관계 배웠을 때 이제 품종이나 이런 종족을 얘기하는 건데 뭐 꼭두선이과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속으로 가면 코페아 속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로 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페아 아라비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름하면서 그 고급 원두의 그 주종을 이루는 전체 커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코페아 카네포라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이름으로는 안 들어보셨을 거고 그 로부스타라고 하는 품종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커피 로부스타는 주로 이제 그 캔커피나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페아 리베리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가 커피로 만들어서 먹는 거는 아라비카와 카네포라 두 종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커피가 이 두 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남북위로 25도 정도,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주로 자라게 되고요. 겨울이 없어야 하고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합니다. 평균 기온 15도에서 30도, 그다음에 강수량이 1,500ml 이상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 벨트에 있는 나라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중간에 이제 저런 예멘하고 중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나 케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고 남미 쪽은 콜롬비아,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좀 생산되고 있고요. 아시아는 르완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뭐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게 베트남 커피를 아마 그래도 좀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베트남 커피는 주로 로부스타 품종이 많이 재배가 돼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맛이 강한 커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바리스타하고 이제 커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수없이 실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짧게 이제 마치고 첫날부터 저희는 이제 하반부에부터는 계속 이제 그 9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고 카푸치노를 만들고 하는 실습을 계속해서 이제 하시게 될 거라서 저희가 이제 뭐 물론 필기 시험이 있긴 하지만 필기 시험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매 시간 수업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습 부분, 실기 시험 부분은 뭐 이거는 얘기를 해도 어쨌든 수강생분들 스스로가 이걸 익히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습을 잘 따라 하시고 집에 비록 기계가 없더라도 몇 가지 뭐 어떤 동작들은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시는 방법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충분히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무난히 그 8주 후에 모두가 이 자격증을 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스타의 5대 책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음, 우선 기본적으로 커피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로서 기본이 되는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앞에 보시는 이제 저 기계를 이제 다루어서 원두를 갈고 저 기계에 넣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그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커피 음료를 바리에이션하는 영역까지 이제 확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두의 원산지 확인. 이게는 이제 그 원두가 어쨌든 어디서 들어오게 되면 원산지에 따라서 산지별로 굉장히 다양한 맛과 향이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격시험에 통과하더라도 꾸준히 다양한 커피를 이렇게 좀 시험을 하시고 어, 맛을 보시면서 이걸 이제 익혀가시는 게 좋고요. 그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가서도 이렇게 그냥 커피를 마시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원산지가 어딘지 어디 걸 섞었는지 물론 아마 뭐
B 다방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잘 아마 내리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제 아들이 그 B 다방에서 한 1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좀 우리는 배웠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로스팅이 맛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똑같은 생두라고 하더라도 어, 요즘 이제 그 메가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페셜티 원두를 써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그걸 기반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든다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저희 집 근처에도 이제 한 군데가 있던데 음, 예, 맛도 똑같지는 않았으나 뭐 이 정도인데 분명한 차이는 있었다. 뭐 그러니까 아마 브랜딩을 좀 그래도 성의 있게 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두라고 하는 게 그 산소나 수분 그리고 이제 온도 등에 의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이 원두가 변질된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산화가 되거나 이러면 어, 예상치 못했던 맛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드셔보시고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형태든 이거는 뭐 모든 업종에 다 해당이 되겠지만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에 걸맞는 그런 서비스 정신, 그리고 떻게 고객을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친절한 고객 서비스,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수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예, 아유, 충분합니다. 예,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오 교수님 어떠실지 모르지만 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번 주에 오셨을 때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네, 레오쌤만의 영상을 한번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제 예, 수업을 예, 딱 앞두고 보면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서 다 보고 오십시오 하면 현장에서 수업이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요번에 뭐 편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찍어서 대신 이거를 좀 조각내면 되거든요. 네네, 그라인더에 담는 장면 한 편, 그다음에 이거 포토필터에 넣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재는 것 또 한 편, 우유 스티밍하는 거 한 편, 이렇게 쪼개면 길지 않게 풀샷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해서 올리시길 바라고 만약 시간이 안 된다면 오 교수님 거 사용하는 것이 있고 하니까 우선 첫 수업에는 그걸 하시면서 여유 있게 나만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오 예. 교수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우리 또 그, 엘리나 쌤 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아니, 뭐, 처음 하시는 거고, 저는 강사분들 나름대로의 그 색깔을 강의에 녹여내는 거가 제일 좋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만 뭐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너무 잘하셔서, 네, 네.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제 레오 쌤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 그 좀 사전 영상을 제작하게 될 경우에 힘이 좀 덜 드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따 우리가 오늘 끝나면은 9시에 또 남양주 시작하는 선생님들과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엘리나 쌤도 혹시 바로 준비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오 쌤 거를 여기서 녹화를 중지하고 다시 이제 들어갈 텐데, 엘리나 쌤 한번 공유 권한이 있으니까 공유를 누르고 바탕화면에 있는 PPT를 클릭하시면 떠질 겁니다. 예.